네, 오늘 장 이슈 많은 날이죠. 몇 가지 이슈 체크할 만한 것들 골라봤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한 전략. 오늘은 동양증권 이재만 과장 모시고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198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실망 매물과 만기를 맞아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편한 이벤트데이, 남아있는 복병은 없는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겹친 날이죠.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했고요. 또 올 들어 처음 맞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일단 두 이벤트 모두 다 시장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고 있진 않아요. 먼저 금리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금통위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이 인하 기대를 했던 건지 이후에 변동성이 약간 커지기는 했는데 금리 동결 결정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인하 가능성 열려 있는 건지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좀 동결 쪽에 가깝게 서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위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인하를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일정 정도 부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는 내각 구속이 구체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각 구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는 한두 차례 정도는 충분히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재수 추호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두 차례 정도. 다만 너무 그렇게 연속적이거나 아무런 강도가 높게 금리 인하를 실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위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기일 이슈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장 시작하기 전부터 금융투자 쪽에서의 물량 어느 정도 출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도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비교적 강도 줄이지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때문에 61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만기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영향 거의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감까지 좀 더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선물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닥 최근에는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기일 자체는 일정 부분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충격 여파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라든가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뉴스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출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정 정도 저점에 대한 강한 좀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매수 유입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후반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강도가 좀 많이 커져 있습니다. 7천 개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 매도 이런 포지션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만기라는 특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따라가고 환율 시장이라는 부분의 움직임을 더 주시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정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안이 오히려 조금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매도를 조금 더 규모를 크게 가속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뉴스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베일을 벗게 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국내외 언론이 갤럭시 S4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에서는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료 노출에 따른 약세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일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뭐 한 8시, 9시 정도 사이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뉴욕 현지 시각으로는 14일 저녁에 공개가 되죠.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사실 관련 뭐 부품주들 기대를 많이 반영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를 앞두고서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특히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기대감에 올랐던 것 이제 좀 실제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도 좀 정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의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사실상 상당히 좀 많이 주가에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에 파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이 높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네. 우선 갤럭시 S4가 나왔을 때 향후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갤럭시 S3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모습들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반등을 했던 모습들을 분명히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럽다거나 아니면 좀 위험 요소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인 그 스마트폰 자체가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잘 팔리겠냐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는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를 좀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차익 실현에 가까운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로 이제 출시되는 고가의 스마트폰 자체가 잘 팔릴지에 대한 판단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안에 이제 부품 업체들도 어느 쪽으로 수혜가 실제 돌아가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밀리는 것들 뭐 밀린다고 해서 투자 관점에서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익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당분간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 다른 국가들의 그 경기들 자체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중심을 인용해서 끌어올라가는 형태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IT는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자체가 굉장히 뷰가 안 좋다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이제 부품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좀 갖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조금 다소나마 리스크 아닌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업종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대형주 지수의 부진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여기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마지막 이슈 통해서 확인해보죠. 이슈 살피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대내외 변수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지부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언급을 하셨던 것이 61선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는 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지금 61선 전후로 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매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증시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지수에 비해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고 그게 1월에 이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디커플링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북한 관련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긴축 위험이 상당 부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국내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이 동반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최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아주 강하게 반등할 거다 이런 쪽의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어떻게 보게 되면 회복을 하되 그 회복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복의 가능성에 여부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정 정도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가 수익률의 격차가 일정 정도 크게 확대가 되게 되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익률 갭이 메꿔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의 수익률 갭은 이미 지난 1월에 가장 크게 확대됐던 수준만큼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크게 하락한다는 쪽보다는 오히려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 근데 그 회복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3년에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려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가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 역시도 갭을 메운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갭을 메운다는 차원에서의 반등의 강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뭐 이익의 성장이라든가 이익의 규모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아주 맥스로 그러니까 상단 정도를 단기에 생각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2,100 정도까지는 제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2,100으로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IT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은행 업종 역시도 상당히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은행 건설이 일정 정도 그 안 좋은 뉴스에 같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은행, 건설 중심의 제한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코스닥 지수는 뭐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 이끌어갈 만한 업종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글로벌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글로벌 증시에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경기가 아주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처럼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부분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소비 관련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IT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에 뭐 서비스 관련한 업체들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거나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같이 해서 투자를 좀 고려를 하심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동양증권 이재만 과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